송수림 참고인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네. 최근에 대형 손해배상 보험사가 발달 지원 아동에 관련해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갑자기 강화시킨 게 있습니다. 네. 이 보험 상품이 뭐냐면 발달 지원 아동들이 언어 치료, 놀이 치료 이런 치료들을 받는데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이 상품인데요. 네, 이 그간 보험료를 잘 받고 있다가 갑자기 강화하면서 보험료를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제 걱정을 하는 부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이런 사항을 서명할 데가 없어서 제가 오늘 발달 지원 아동을 키우고 계신 어머니를 참고인을 모셨습니다. 어머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제 아이에게 다른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제 얼굴을 가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자이크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달 지원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국가 지원인 바우처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으로는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도 기본 대기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현장에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발달 지원 치료는 장기간이고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 좋아지는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발달 지원 아동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모든 치료 비용은 오롯이 부모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실손보험뿐이었습니다. 발달 지원 아동은 상태에 따라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고 언어, 감각 통합, 인지, 놀이 등 복합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각 과목별 최소 주 2회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치료 금액이 한 과목당 1회에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되고요. 때문에 평균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치료비는 최소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월급의 3분의 1을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3년 5월 18일 현대해상은 일방적인 알림톡으로 민간 자격증 치료에 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 보험 청구 서류에만 내면 지급을 했었지만 통보 이후에는 부모가 치료사 자격증 번호가 적혀있는 서류를 제출해도 민간 자격증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아이들의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고 발달 퇴행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발달 퇴행이 오면 결국 발달 장애로 가기 때문에 부모들은 치료를 중단하지 않으려 투잡을 뛰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사지로 내몰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은 둘째 출산도 포기하고 집 전세금까지 빼가며 스스로를 갈아 넣어 아이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조차 보호해주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 복지정책이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도 낳을 여력도 없게 만듭니다. 발달의 골든타임은 만 0세에서 만 7세로 이 시기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발달 지원을 알게 되는 만 2, 3세부터 치료가 가능한 기간이 고작 4, 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는 발달 가능성을 보고 만 9세까지는 정확한 진단을 보류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준조차 없습니다. 보험사는 1년 전으로 치료를 종료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발달 지원 아동 나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시어 아이들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현대해상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발달 장애인 거점병원과 대학병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민간 자격증 치료사들에 대한 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불법 의료행위라고 치료를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을 가야 하는데 평균 대기가 2년 이상입니다. 언어재활사 등이 상주하는 일반 의원에서 하는 발달치료센터 또한 부족해서 기본 6개월 이상을 대기합니다. 그렇게 당장 치료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발달 퇴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발달 지원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의 치료가 무사히 종결되고 정상 발달의 아이처럼 평범하게 자라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저 또래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일상을 경험하길 희망합니다. 코로나란 세계적인 재난의 시기를 겹쳐 친구들과는 다른 속도를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혼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동등한 기회의 권리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기의 몫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조금 느리지만 제 모든 것이 나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느린 걸음이지만 저와 전력으로 걷는 중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예, 요약을 해보면 대학병원의 상급병원 같은 데서 진료를 받아라. 일반 의원이나 센터 등에 받으면 치료비 안 줄 거다. 그리고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받아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보험사가 말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대기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일이 넘습니다. 심지어 전북대 병원은 최장 대기 기간이 93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3, 4회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집 근처의 병원이 아니면 못 가죠. 두 번째는 국가 자격입니다. 지금 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 인원이 4만 5천 명인데요. 지금 발달 지원 아동이 13만 명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민간 자격증으로 치료를 해야 되면 이 수요 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 자격증 있는 사람들 빼고는. 세 번째는 치료사 자격증 번호, 치료지 당연히 권리죠.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제가 발달 지원 아동의 부모라면 왜 우리 가족만, 나만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잘 키우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 너무 외로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체 방안 있겠습니까, 장관님? 네, 매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일단 실손보험의 약관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상급병일 경우에는 가능하고 개별의원일 때는 안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게 막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의료행위를 통해서 건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이와는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동의합니다. 네, 네, 마련하겠습니다. 네.